안녕하세요. 교사 조영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양계 천체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필두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8개의 행성, 그리고 외소행성, 소행성, 해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8개의 행성들은 물리적인 특징에 따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죠. 오늘은 지구에서 다른 천체를 관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또 하나의 눈, 망원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4페이지입니다.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울이란 뜻인데요. 렌즈 또는 거울을 여러 개 조립하여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하여 볼 수 있는 광학기구가 바로 망원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벅스라이프의 주인공인 개미가 나뭇잎을 돌돌 말아 가운데 물방울을 넣어놓고 멀리 있는 곳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방울이 렌즈 또는 거울은 아니지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물방울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하므로 하나의 망원경처럼 작동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망원경이라고 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천체 망원경을 생각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야구장 가서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쌍안경도 하나의 망원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망원경은 그럼 언제 발명이 되었냐면 어, 한스 리퍼세이라고 하는 16세기에 살았던 사람에 의해서 망원경이 발명되었습니다. 이 한스 리퍼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멀리 보는 통이라는 이름으로 특허 신청을 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의 도구에 감명을 받아서 스스로 망원경을 제작도 해보고 개조도 해보면서 망원경을 천체 관측에 처음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되면 한스 리퍼세이보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름을 더욱 더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한스 리퍼세이는 이 망원경을 진짜 멀리 있는 걸 볼 의도로 만들었지만 천체에 적용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도구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천체를 관측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는 굉장히 거대한 업적을 쌓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이용해서 천체 관측을 하는 걸 왕실에서 이제 실습해 보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다음 나오는 그림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실제 스케치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동그라미, 이게 바로 목성이거든요. 목성 주위를 검은 색깔 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스케치한 겁니다. 그 당시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성이죠, 목성의 위성. 목성의 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목성의 위성을 직접 스케치하면서 이제 증명해 nem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오른쪽 하단에는 토성의 고리를 스케치한 모습인데 이런 스케치들만 봐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얼마나 천체 관측을 열심히 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망원경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전파 망원경 등이 있는데요.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광학 망원경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별빛은 가시광선 영역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파 영역으로도 오기 때문에 전파 망원경도 있습니다. 이런 전파어로 들어오는 별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겠죠. 근데 그 전파를 전파 망원경이 이제 모아서 한 장의 사진으로 합성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접시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망원경의 종류는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굴절 망원경에 초점을 맞춰서 망원경의 구조와 설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 망원경의 구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곤충이라고 하면은 그 곤충의 구조가, 몸의 구조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망원경도 경통, 가대, 다리 이렇게 세 가지 부위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경통, 가대, 다리 순으로 한번 망원경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통입니다. 망원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연결하는 커다란 통입니다. 가장 비싼 렌즈가 두 개 연결되어 있는 통이기 때문에 이 경통이 망원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경통 속에 대물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굴절 망원경에서 대물 렌즈는 일반적으로 볼록 렌즈를 사용하고요. 볼록 렌즈는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빛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의 빛을 모으는 렌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측 시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율을 바꿔서 조금 더 크게 보고 싶거나 더 작게 보고 싶을 때는 대물 렌즈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접안 렌즈를 교체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물 렌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어두운 천체까지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구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크기라는 말보다는 대물 렌즈의 구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모으는 볼록 렌즈나 오목 거울의 지름을 뜻하는 것으로 구경이 크면 클수록 어두운 천체를 더 잘 볼 수 있겠죠. 그림을 보시면 작은 구경을 가진 렌즈랑 큰 구경을 가진 렌즈, 어느 게 더 빛을 잘 모을지 여러분 설명을 부가적으로 안 해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접안 렌즈입니다. 접안 렌즈는 우리가 직접 눈을 맞대어서 천체를 관측하는 렌즈인데요.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측 시 접안 렌즈를 교체해서 망원경의 배율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물 렌즈는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측할 때 접안 렌즈를 여러 개로 교체해 가면서 점점 배율을 달리 하면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보조망원경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조망원경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영어로 finder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파인더는 하나의 작은 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측할 천체를 찾기 쉽게 도와주는 저배율의 소형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이런 보조 망원경이 필요하냐면요. 어, 그냥 일반 망원경으로 천체를 먼저 찾을 때는 너무 확대돼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천체를 관측할 때 일단 저배율로 시야를 넓게 확인한 다음에 내가 저기를 보려고 한다라고 마음속으로 정하고 그다음 주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야 올바른 관측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왼쪽을 보시면 배율이 작아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배율이 높아서 시야가 좁아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파인더 보조 망원경으로 볼 때고요. 오른쪽은 주 망원경으로 볼 때입니다. 이처럼 상이 확대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배율인데요. 배율이 클수록 일반적으로 상이 크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체 관측을 할 때는 고배율, 저배율 어느 거부터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우리 효성중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효성중을 찾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야겠죠.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 인천광역시를 찾아와야겠죠. 인천광역시에서 그 다음은 효성동을 찾아갔고요. 효성동을 찾은 후에 우리는 산 밑에 하단에 효성중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성중학교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순서 어떠신가요? 확대를 조금만 한 상태에서 넓게 넓게 본 다음에 천천히 내가 아는 위치로 확대해서 나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천체 관측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작부터 확대를 너무 많이 고배율로 관측을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어디를 보고 있는지 가늠이 가시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천체를 관측할 때 고배율부터 천체를 관측하게 되면 내가 어디를 관측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저배율부터 관측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조 망원경이 저배율의 망원경이기 때문에 파인더로 먼저 천체를 가늠하고 그다음 주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균형추인데요. 경통에 있는 그 부위들과 무게 균형을 맞추어서 원활한 관측이 되는 추입니다. 이 균형추는 굉장히 무거운데요. 우리가 별을 찾아서 고정을 시켜놨는데 망원경이 무게 때문에 기울어져서 쓰러진다면 내려간다면 우리가 그 별을 또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무게 균형을 정확히 맞추어서 우리가 별을 딱 지시하고 있더라도 망원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균형추입니다. 다음은 가대인데요. 경통과 삼각대를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 가대를 돌려서 이 경통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통을 직접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가대를 조절해서 망원경을
옆으로, 위로,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망원경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삼각대인데요. 천체 망원경을 세우고 고정하는 지지대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각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체 망원경의 조립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넓고 평평한 곳에 삼각대를 세워야겠죠. 삼각대를 평평한 곳에 설치한 후에 그 위에 가대를 올려서 고정을 합니다. 이때 이 가대를 그냥 올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시게 되면 가대에 있는 나사를 통해서 삼각대에 조여주게 되고요. 또 삼각대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나사가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길다란 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위로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대와 삼각대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대 부분에다가 균형추를 매달아 놓습니다. 근데 이때 이 균형추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해서 손으로 떨구게 되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발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발뼈가 으스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추를 매달 때는 굉장히 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가대에 균형추까지 장착을 했다면 그 위에 경통을 연결한 후에 접안 렌즈와 보조 망원경을 끼우면 됩니다. 물론 대물 렌즈는 안에 들어서 이렇게 탈부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들어 있고요. 끝에 접안 렌즈와 위에 이제 파인더를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어, 균형추와 경통의 위치를 조절해서 망원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맞추면 됩니다. 설치가 다 끝났으면 이 보조 망원경과 주 망원경이 같은 곳을 향하도록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설치하게 될 경우 보조 망원경이 보고 있는 곳과 주 망원경이 보고 있는 곳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어긋나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피뢰침이나 십자가 등으로 잘 보이는 그런 사물을 가지고 둘의 중심이 맞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체망원경 관측 방법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마무리 정리하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체 관측 시에 천체는 저배율부터 관측을 해야 합니다. 보조망원경은 주망원경보다 배율이 낮아서 천체를 찾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망원경의 구조와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태양을 마지막으로 태양계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